반갑습니다. 이승현 법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등기 중급 실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실무 강의고 중급 강의인 만큼 초급 강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총론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개관과 세금, 첨부 서면 파트를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설명드리는 1강과 2강으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등기의 기반이라는 보존 등기를 보시고 나머지 해당 각 식들에 대해서 등기 유형별로 실무상 발생하는 특징에 따라서 각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유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등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본등기에 대한 예비 등기로서 바로 가등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등기도 역시 해당 소유권에 대한 예약 등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익물건에 관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봅니다. 다음으로 물건은 아니지만 역시 부동산을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용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까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질권 및 공동저당, 그 다음에 건저당권과 관련돼서 여기까지가 바로 담보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소유권과 제한물건 사항에 대한 등기를 다 마치시고 나면 마지막으로 표시에 관한 등기인 멸실등기 또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일반 특수한 사항에 대한 등기를 한 가지 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및 법인,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등기 신청으로서 등기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특칙들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등기 개관에 대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등기 개관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개관입니다. 지금 이 본 강의는 부동산 등기 중급 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급 강의를 듣고 오셨거나 혹은 기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부동산 등기 개관 절차를 통해서 개괄적인 부분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개관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첨부 서면입니다. 특정 등기에 있어서 첨부 서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첨부 서면들이 신청서와 접목해서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해당 신청서와 연결돼서 어느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그다음에 등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겠죠. 부동산 등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등기가 가능한 토지 및 건물을 얘기합니다. 건물은 다시 두 종류,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로 볼 때는 토지,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토지 대장, 각종 대장을 뗄 때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이제 특정됐죠. 토지 및 건물을 얘기합니다. 등기란 무엇인가? 등기부에 요즘은 등기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똑같은 말입니다.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의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그 표시와 권리의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가 무엇이냐? 등기 기록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물 번호, 구조, 면적 이런 것 등이 추가적으로 등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가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등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표시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 표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부동산 표시란에 이렇게 다 기재가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 종류죠. 토지,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세 종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부동산 표시란에 각각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해당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물권 플러스 임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두고 있음을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물권 및 채권이다. 물권 같은 경우는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권법에. 그래서 더 이상 권리의 종류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만이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기반이 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이 되는 권리를 통해서 제한 물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이 이렇게 보존됐죠. 그죠? 권리 변동 사항 중에, 양태 중에 이렇게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부분, 이 중앙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모양이 소유권이 보존됐다고 하면 바로 여기가 소유권 보존이 됩니다. 변동되는 권리는 소유권이고 변동의 모양은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변동되는 권리는 근저당권이 되겠죠. 그죠? 네, 권리가 되겠고 변동되는 모양은 설정이 됩니다. 이전이 됐다. 근저당 이전. 소유권이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결합돼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등기의 목적의 모든 부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있죠. 그죠? 예, 등기 원인 파트가 바로 이쪽을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합니다. 매매, 증여, 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매매인 경우, 증여인 경우 각각 그 원인이 여기가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 연월일은요? 법률 행위일이죠. 법률 행위일.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이 되겠습니다. 계약 작성일. 자, 다음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상속입니다. 그죠? 해당 소유권 발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사망인의 사망일자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사망일자로 가고 당연히 원인은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돼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등기 원인과 결합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동산 표시는 여기에 기재가 되고 권리의 변동 원인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등기 원인을 작용한 당사자들이 당연히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 중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각각 신청서에 기재됩니다. 신청서에 기재됐다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항들이 이렇게 특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청서가 이게 갑지입니다. 그죠? 네, 신청서는 갑지 얼지 2장이 있습니다. 2장 중에 이 2장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 원인이 바로 이 2장을 채우는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갑지와 얼지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 일반적인 첨부 서면들이 해당 신청서에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부동산 표시를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표시의 거래 대상이 토지의 일부다. 그러면 지적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을 그려서 지적도를 그려서 어느 일부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건물의 일부다. 그러면 도면을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입증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등기 원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죠. 이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각각의 원인에 해당하는 매매에 해당하면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그 서면들을 입증 서면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여기 보면 거래 신고 관리 번호나 거래 가액을 적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다만 유상 거래에 해당한다. 유상 거래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민은 무상 거래에 해당하는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민을 받아서 거민 계약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래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그 다음에 외국인이 특정 토지 즉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등을 비롯한 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등기관이 해당 심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까지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있죠. 그죠? 기재되는 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혹은 주민번호가 없으면 등기용 등록번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기재했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러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주소 증명서면 혹은 인감 증명서면, 주소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등이 각각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특별한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역시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을지입니다. 그죠? 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보셨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존 등기와 어떻게 다른지 본 1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 절차죠. 따라서 똑같이 등기 비용이 듭니다. 등기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과세 표준액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부 서면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니까. 이렇게 해서 촉탁 신청서를 꾸밉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등기 비용과 신청인과 첨부 정보를 함께 해서 등기 신청서를 꾸몄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자체가 신청으로 게시되는 것이 아니고 촉탁으로 게시되는 특별한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신청서가 촉탁되고 등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등기 기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필 정보를 수령하는 방법이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민사집행법 제 135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한다. 즉 물권 변동이 이때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신 민법 제 187조 물권 변동이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 융수, 판결, 경매라고 되어 있죠. 이 경매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를 얘기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바로 민사집행법 135조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바로 권리를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권리 취득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처분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서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즉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가 있음을 보셨죠. 그죠? 해당 매각받은 물건을 처분하려면 당연히 먼저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낙찰받은 낙찰자들은 당연스럽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등기의 의미는 뭐냐? 권리 변동을 공시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낙찰자다. 내가 낙찰자로서 정당한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소유권을 보호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로서의 등기가 있습니다. 자, 등기 비용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낙찰가 5억 원에 기준시가 4억 원짜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 할인율입니다. 이것은 10% 즉시 매도하는 것을 가정하고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중과 적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정해서 해당 등기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것은, 즉 과세 표준액은 바로 이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억이 과세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매세율인 1%, 즉 6억 이하죠. 6억 이하는 1%입니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5억에서 1%를 곱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세 여기에 0.1%입니다. 따라서 50만 원. 그 다음에 농특세 0.2%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해당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산출 근거가 4억 원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죠? 이때는 낙찰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 시가를, 그죠? 시가 표준액을 4억 원이 해당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에다가 해당 매입률을 곱하면 바로 이렇게 매입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즉시 매도하고 할인율은 10%라고 그랬죠. 그죠? 즉시 매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의 10%인 104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이 금액을 바로 본인 부담금으로 의뢰인한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지대는 내지 않습니다. 이치는 매매계약세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첨부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등기 신청 첨부 정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법원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했죠. 따라서 등기 원인 서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법원각이죠. 그죠? 법원. 그래서 첫 번째, 법원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대금 내라는 겁니다. 대금 내라는 납부 명령서, 낙찰 대금 내라. 그래서 은행에 이러한 납부 명령서를 수령해서 법원에 속한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낙찰 대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납부하고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낙찰 대금 다 냈다는 영수증입니다. 자, 이때 소유권 이전하겠죠. 그죠? 낙찰 대금 다 냈으니까. 자, 그럼 법원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여러분이 위에서 받으신 영수증을 첨부해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뽑아냅니다. 법원이 증명해 주는 거죠. 낙찰자가 돈을 다 냈다는 것을. 이러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뽑을 때, 세금을 신청할 때 첨부 서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뽑아야 됩니다. 아까 말소 촉탁할 때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해서 촉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문 자체가. 여기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서 매각 허가 결정서, 결정 등본입니다. 등본을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각 가격이 적혀져 있고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매각 허가 결정 등본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촉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촉탁 신청서는 매각 허가 결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원인 서면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목록을 넣고 말소할 목록, 말소 등기할 목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을 추려서 별도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합니다. 다음으로 시장, 시군, 구청에 가서 해당 필요한 대장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이게 필요하죠. 취득세 신고. 그래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넣어야 됩니다. 왜? 그때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실제 매각 대금 자체가 과표로 잡히죠. 그죠? 따라서 이 서면을 넣어줘야 과세 표준액이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가서 해당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거나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채권 산출 내역서 역시 별지 기재와 같으면 해서 자, 세금 내고 있죠. 취득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이렇게 사서 밑에 발행번호 적고 있죠. 이것도 역시 등기 신청서 여러분이 보시는 을지에 다 들어와야 될, 기재되어야 될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양식만 달리해서 법원 서류 양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첨부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를 보면 좀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에서 보셨듯이 매각허가 결정 등본을 붙여서 촉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목록, 복사해서 내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할 등기사항 을 첨부합니다. 말소 촉탁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말소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등기부 등본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각종 대장 등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낙찰자가 새로 소유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세금 낸 것들. 그 다음에 송달료라는 게 특이하게 붙죠. 왜? 촉탁을 하니까. 촉탁용과 등기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발송용으로 이해분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 신청서 을지에 첨부되는 일반적인 서면들이 다 여기에 첨부됩니다. 그래서 양식만 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촉탁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 있을 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일날 촉탁 신청서를 매수인이 냅니다. 해당 경매를 진행한 경매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촉탁 신청서입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표시 별지로 다 뺀다고 그랬죠. 별지. 그래서 아무리 별지가 많아도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등본 뒤쪽에 별지로 이미 붙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소할 등기의 표시를 별도로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목록으로 해서 목록을 세부 내지 내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해당 표시를 해주고 말소할 목록을 적습니다. 갑구에 2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죠? 네, 갑구,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게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 말소되는 건저당건이 있습니다. 총 3건이죠. 그죠? 해서 기본등록세 6,000원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기본등록세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보겠습니다. 편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자신청이 아닙니다. 서면 촉탁입니다. 이 경우에 촉탁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부동산 별지 목록은 무조건 별지로 뺍니다. 그 다음에 말소할 등기를 표시를 해서 별지를 뺀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로 신청하니까 위임장을 넣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원 보관용입니다. 자, 등기 기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원래 등기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부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갑구만 있습니다. 갑구만. 원래는 을구가 더 복잡할 수 있죠. 그죠? 을구도 건저당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최소한 간단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등기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경매 개시결정 등건 중앙지방법원 2012 타경 18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죠?